제 영상을 보시고 고려대 MBA에 합격하셨다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 정도면 유료 컨설팅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고대 MBA 최종 합격까지 하고 그래도 궁금해서 저한테 질문 남기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뭐고, 거기에 대한 제 답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그동안 일이 너무 겹치고 바쁘고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거의 못 찍었었어요. 그동안 찍어놨던 영상을 이번 바빴던 일들 끝나고 조금씩 편집을 해가지고 몇 개를 올리기는 했는데, 그것도 이제 텀을 두고 릴리즈가 될 예정이고, 그동안은 회사 일적으로는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숫자를 낸다거나 플랜을 세운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학교에서는 이제 기말고사랑 겹친 거죠.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놨던 것들은 공모전 마무리를 한다거나, CJ 경영사례 분석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하는 8팀 중에 한 팀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최종전을 준비를 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이벤트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사, 학교, 개인적인 일 플러스 코로나가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날리면 제일 상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회사에서는 이제 선택적으로 재택근무를 해라 인데,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을 가는데 제한이 생기니까 그 시간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좀 케어하면서 일도 하고 다른 일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없잖아요. 회사, 학교, 제 개인적인 거, 아이들, 가족, 이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없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밀려와 버리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런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도 한번 또 말씀드리고, 이번 기간에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일단 그 제 영상의 댓글에 쌓여 있었던 내용들을 커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영상을 급하게 하나 우선 찍어봅니다. 제 영상이 직장인 TV이고 회사 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려고 했었는데, 또 학교 이야기들도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의 연장이고 직장인으로서의 커리어 고민이나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2021년도 입학을 준비하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고 거기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저에게 메일도 많이 보내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는 다 담지는 못했지만 메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정도면 약간 컨설팅 비용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합격을 최종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댓글에 제 영상을 보고 합격을 했다 라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추가로 또 생겼겠죠?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해요. 키보드로 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고대 MBA하고 연대 MBA 두 군데를 지원을 했고 두 군데 다 합격을 했는데 왜 고대 MBA를 지원을 했냐 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아마 두 군데 다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고대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셔서, 일단 저희 집에서 학교 가기가 연대보다 고대가 나아요. 그게 연대는 정문에서 경영대 본관까지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걸어 올라가야 돼요. 고대는 전철에서 나오면 바로 학교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집에서 이렇게 찍어보면 연대랑 고대랑 대중교통을 통해서 도착하는 시간이 고대가 한 3분인가 4분인가 짧아요. 그래서 고대 뭐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해서 고대를 최종 등록을 하게 된 것도 있고, 그건 이제 약간 농반진반이고요. 고대는 어쨌든 네임밸류가 있고, 뭐 연대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선택을 할 때 무슨 뭐 국내 MBA 순위를 매기면 항상 뭐 1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학문 쪽으로 네가 더 성장하길 원하면 성균관대를 가라, 연대를 가라, 서울대를 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고대는 그런 부분에서 추천을 받은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신입사원 갓 지나서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때 고대 MBA 다니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도 비슷한 걸 물어봤죠. 고대 MBA를 가야만 하는가, 해외 MBA를 가야 하지 않는가 라고 했더니, 저보고 너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퇴사를 하고 MBA에다가 몇 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외를 갈 거면 가는데, 그거 아니고 한국에서 MBA를 할 거면 한국 사회에 강한 힘, 네트워크를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때 그 형은 고대 MBA를 추천을 했었고, 뭐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지금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고대 MBA는 인맥이 그런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인맥이 아니라 네트워킹, 휴먼 파워 이런 쪽, 단적인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뭐 선배님이 되거나 아니면 후배님이 되거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뭐 차장님, 부장님, 뭐 이사님 이렇게 호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KMBA, 고려대 MBA 큰 바는 그냥 무조건 형, 누나, 동생, 언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임이
띠로 돌아가거든요. 뭐 돼지띠, 닭띠, 개띠 이런 식으로 해서 띠방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 띠 안에서는 심지어 띠동갑인 친구들도 같은 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 형, 동생이라고 부르고, 아마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상무님, 부장님보다는 형님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다른 학교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큰 반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근데 또 제가 마냥 고대가 좋아요라고는 할 수 없는 게, 학교를 1년 다니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적으로나. 왜냐하면 이게 비대면 상황이고, 학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도 처음 해보는 선택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이 그 구성원들과 학교 그리고 재학생들에게 뭔가 만족을 100% 주지는 못했다, 그런 아쉬움은 있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연대나 카이스트 서울대 이런 다른 학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좋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도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들은 있고, 이거는 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선택하는 건 약간 뭐 도박이긴 한데, 사실 면접 보고 최종 합격까지 하셨으면 어쨌든 다니긴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대의 강점이 네트워킹이라고 한다면, 비대면 코비드 19의 언택트 시대에서는 고대의 강점인 네트워크가 죽어버린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하셨는데, 그 말도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게 고대만 죽은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평상시대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더 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들은 다 다른 학교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뭘 선택을 했다가 야, 니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잖아 라고 하면 안 되고, 물론 다른 학교들도 다 나름의 뭔가 전략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을 텐데, 일단 고대는 그 와중에도 네트워킹을 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각종 소모임 같은 것들도 방역 규정을 지켜가면서 아름아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학비가 일단 입학하면 1,000만 원 깨지고 시작하고요. 4학기를 다녀야 되니까 4천만 원 플러스 뭐 교재비, 네트워킹비, 택시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택시비, 다 더하면 얼추 한 5천이 깨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거를 다 현금 박치기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그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가를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돈만 놓고 보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천만 원을 작년에 삼성전자를 샀으면 더 올랐겠죠. 근데 단지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항상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항상 우리한테는 점점 모자란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흔인데, 이 마흔에 내가 할 수 있는 경험과 45세 할 수 있는 경험과 반대로 35세 할 수 있는 경험은 똑같은 경험이라고 해도 향후 남아있는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파워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금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한 여러 가지 경험들, 공모전에 한 서너 번 출전을 해서, 아,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외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상까지 주는구나, 근데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던 친구들한테서 이런 점들을 배웠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에 노출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저한테 쌓이고 있는 이런 자산이라고 할게요. 이런 자산들을 내가 35세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제 회사 생활이 좀 바뀌었을 수 있겠죠? 학자금 대출을 안 하고 현금으로 빡 낼 수 있는 45까지 안 가고, 40에 대출 땡겨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 5년? 10년 정도는 이런 시각 관점을 가지고 살 거잖아요. 앞으로 제가 접하는 세상과 경험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게 꼭 돈으로 내가 그 5천만 원을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이게 수익금이 얼마일 텐데 라고 하는 게 맞은가? 아니면 지금 이 경험을 해서 앞으로 내 생산성을 더 끌어올리거나 내 몸값을 더 올리거나 하는 게 더 나은 투자인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뭐 좋습니다. 좋고, 또 학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수업 내용은 훌륭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마 만나기 전에 다들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추 메모해놨던 내용들은 다
전달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그래도 안 돼 라는 것들은 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그러면 메일을 드리든지 다시 영상을 찍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럼 지금 이제 코로나가 갈수록 심해지고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디 소중한 거 먼저 챙기시고요. 건강이 제 생각에는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시고 코로나 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도 설정해 주시고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